제가 고기 자를 때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하수자 방식으로 해서 물체를 고기를 인식을 하고 이렇게 뭐 톱날위에 있어서 고기 자르는 거를 몇 센치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해당되는 것을 고기를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하수자 방식으로 해서 두 로봇팔이 되겠죠. 로봇팔이 아니 로봇팔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두 개가 고정시키는 장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쭉 좀 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밀고 다시 이것을 고기를 걷어들여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게 하고 쭉 밀고 이 로봇팔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로 이제 고기를 잘라요. 카메라 인식으로 몇 센치까지도 정확히 자를 수 있어요. 이거 작업장에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전 세계 모든 레이더 절단기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절단 방식이 있는데 톱날 절단도 있고 절단할 때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하거나 해서 해당되는 물체를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좌표 수자 방식으로 정확하게 가공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 용접기나 레이저 용접기, 레이저 가공기, 레이저 시각 장치도 해당되는 곳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해서 해당되는 물체를 인식을 하고 그에 따라서 몇 센치 정도 정확히 작업도 할 수 있어요. 전기 용접이다 그러면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프로그램에 찍어주면 그걸 그대로 모양으로 100개도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되게 편리하게 이게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보이는 곳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하수자 방식으로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그 깊이까지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 3일에 찔러서 물체를 가로 세로 좌표 하수자를 스스로 짜요. 드론 같은 데도 제가 건물 청소할 때도 스스로 카메라 인식으로 건물을 가로 세로 높이로 스스로 짠다 그랬죠. 그래서 스스로 짜가지고 뭐 진공 청소기 집안에도 스스로 짜가지고 하고 건물 청소 로봇 이렇게 드론에다가도 물줄기 달아갖고 건물 청소를 제가 이렇게 특정 몇 군데만 하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거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거기다가 어떤 물 이렇게 약품을 이렇게 세척액을 이렇게 해서 세척액이다 그러면 이렇게 세척을 하고 곧바로 빨아들이고 세척액 바르고 쉽게 닦고 안에서 이렇게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세척액을 이렇게 딱 뿌리고 쉽게 닦아주고 이렇게 다시 물 흡수하고 세척는 물 수하고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세척할 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세척할 때도 물로만 세척하셔도 되고 물줄기 뿌려 소방도 하고 그 기술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그 레이저 가공기나 시각 장치 이런 것들도 이게 레이저 빛이 나오는 것을 대중성, 레이저 영접기도 마찬가지고 전기 영접기도 그렇고 레이저 빛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사이즈를 대중소로만 10단계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팀별로 묶어서 쏩니다. 이렇게 전기를 강중량으로 주고 10단계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여러 개를 묶어서 좌표 숫자 방식 카메라 인식으로 정확한 곳에 깊이까지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전기 용접기도 사이즈 우리가 그림 그릴 때 큰 놈, 중간 놈, 작은 놈이 있듯이 전기 용접기도 이런 걸로 해서 섬세한 가공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조각기나 모든 조각하는 것들도 이 기술을 쓰거나 도장할 때도 이 기술을 가로 세로 카메라 인식으로 가로 세로 접해서 할 수 있어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레이저 절단기, 용접기 전부 다 카메라 인식 방법으로 해서 가로 세로 높이에 해당되는 물체를 지가 스스로 보고 입체냐 아니냐 이 기술을 따르고요. 입체면 이것이 어느 정도 입체를 스스로 이렇게 봐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하수자 방식을 스스로 짠다는 거죠. 진공청소기 로봇에다 로봇 카메라 달아갖고 집안에 딱 들어오면 원형 진공소는 카메라를 인식을 해서 집안을 가로 세로 높이 좌표 하수자 방식으로 짜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움직일 수 없는 범위를 스스로 설정합니다. 기타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모든 산업용 로봇, 드론 이런 데도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해요. 입체냐 아니냐 를 따라서 각 사람이나 사물을 각각 인식을 하고 각각 대응하는 방식을 사용하고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하수자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 세로 높이 1cm, 0.1cm, 0.3cm 좌표 하수자 방식 4개씩 맵 지도를 만들고요. 우주지도 만들 수 있고 바닷속 지도 이걸로 이제 점수한 미래도 이렇게 항해하죠. 배 같은 것도 점수별도 이걸로 서로 위치를 알거나 물고기 이렇게 지도 같은 거 좌표 물고기 이동도 좌표 하수방을 찍어 놓을 수도 있고 땅속 지도도 가능하고 상하수도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땅속에 뭘 매설을 가스가 매설을 피해서 작업할 수도 있고 그래요.
사람 몸체나 의료 영상기기, CCTV나 카메라,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는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한다. 이 기술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앞으로 이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모든 사물을 이렇게 인식을 하는 이 로봇도 이제 사람처럼 똑같이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도 센서가 있긴 하지만 그렇죠. 대부분 시각으로 보죠. 센서 없는데 안 보이고 이게 상당히 이렇게 정보가 애매할 것 같은데요. 시각으로 해서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모든 것은 발전하게 될 것이다. 군의 방산 무기도 드론 같은 거, 비행체, 배 이런 데도 가로세로 높이는 로봇 같은 데도 이렇게 자세를 취할 때도 자기 몸을 스스로 여기다 10 여기서 20, 30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동작의 인식 또는 물체의 인식을 따라서 해당되는 동작을 할 때 그것을 숫자로 표현해서 이 물건 들었을 때 숫자로 무게 얼마 어느 정도 왼쪽으로 들었잖아요. 오른쪽으로서 이런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걸 프로그램으로 숫자로 바꿔서 자동 모식으로 들어가서 자동 프로그램으로 의사결정을 빨리 해서 동작을 빨리 하는 기술로 들어간다. 이거 제 기술이에요. 문제를 해결할 때도 전투 드론 같은 거 이렇게 전투 자동 전투를 5가지 10가지 모드를 놔서 거의 적합한 전투를 한다 그랬죠. 우크라이나 시내 안드레에서 이걸 하시던데 제 기술이에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도 저도 어떤 문제 해결할 때도 1번, 2번, 3번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또 다른 방법을 발견하면 그걸 1번으로 올려놔요. 그리고 나머지도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조합해서 또 시도를 해봐요.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이거를 이제 로봇에 도입하자는 거죠. 방산 무기에도 최적의 전투 무기로 스스로 자동 전투한다는 거죠. 드론이나 이런 그런 것들도 카메라 인식이 다 이것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카메라 인식을 해서 해당되는 사람이나 차량 일련번호를 해서 추적하고 군복 입은 사람 이런 것들 색깔도 여기에 자르세로 높이로 잡혀 여기에 색깔이 있고 정확한 그 사람 눈, 코, 입도 구별하거나 사람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색깔도 그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시간만 살상한다든지 차량 이렇게 차량 몇 군데 찍으면 살상하고 뮤비 같은 것들도 지가 알아서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영화 촬영할 때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레일식으로 이렇게 왔다 차량이 사람이 하듯이 평탄한 데서 찍어야 되겠죠. 사람이 하듯이 이렇게 작은 이렇게 플랫폼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여기다 카메라가 있어서 카메라를 앞뒤로 위아래로 올릴 수도 있고 좌우로 돌려갖고 스스로 촬영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니고 레일식도 가능하다. 레일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차량이 앞대가 움직이면서 자동 카메라 이렇게 영화 촬영 감독 없이 카메라 감독 없이 제가 스스로 찍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크기별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또는 드론에다가 이것을 해당되는 사람을 뮤비를 찍을 때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하시면 그 사람을 인식하고 또는 그 사람과 몇몇 사람을 인식을 해서 그 사람과 몇몇 사람을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따라 이렇게 집중해서 촬영을 해주는 따라다니면서 이런 구조도 있다. 입체냐 아니냐 이 방식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물을 각각 인식합니다. 이 물건도 각각 인식해서 물리에 사용되거나 편의점 마트에서 물건 몇 개 집었나 보다 보고 계산까지도 해준다 이 말씀이에요. 지폐 계수기 방식으로 금고에 10만 원, 5만 원, 1만 원 해서 금액을 표시해주거나 문자로 전송해 줄 수도 있고요. 그거를 주인 인식 기능으로 해서 등록된 사람 얼굴 또는 동작 표정 또는 올려라 참깨 비밀번호 방식을 해서 지문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금고를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래서 얼굴 인식으로 해서 드론 조정하거나 여기서 드론 접근 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용 드론도 군사용 드론도 얼굴이 먼저 맞아야지 조정이 가능한 이런 기술 구조도 있다. 그게 보완이 된다. 또는 동작 인식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거를 가지고 또는 열려라 참깨 음성 인식도 있고 비밀번호 암호가 맞아야지 통신하는 기술을 쓴다는 거죠. 삼성페이에서 기존파이터 비밀번호들은 현관문 자동차문 개폐에 쓰시던데 이거 쓰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것은 드론 로봇 조정할 때 차 조정을 할 때 얼굴이 맞아야지 열쇠 키도 열리는 거예요. 똑같은 열쇠 키라도 안 맞으면 안 열려. 현관문 뒷키도 얼굴이 안 맞으면 열쇠 키를 안 열어줘요. 열쇠 키로 하거나 어떤에게 비밀번호에 번호 눌러도 안 열어지고 그런 기술들 열려라 참깨 음성 인식과 이게 비밀번호를 같이 겸할 수도 있구나 얼굴과 열려라 참깨를 같이
이렇게 동작 방식 같이 이것도 또 동원할 수도 있다. 여러 개 복합할 수도 있다는 회사님을 출입할 때도 가능하고 군에도 또 도움이 되겠죠. 금고 열 때도 도움이 되고 금고에도 이 방식을 사용하고 컴퓨터, 스마트폰, 이렇게 가전 같은 거, TV, 냉장고 작동할 때도 그 사람만 내야 돼. 비밀번호인데 그 사람 얼굴이 인식돼야만 비밀번호 열어진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냉장고 같은 데도 저 키 방식으로 해가지고 나만 열 수 있도록 이게 불안하니까 불안한 사람 많아요. 그다음에 보온병, 텀블러 이렇게 뭐 이런데 보온 도시락, 아이스박스, 어떤 음식 어떤 저장하는 이렇게 그릇들, 그래서 열쇠 방식 이게 제일 간단하겠죠. 어떤 얼굴 인식 방식 비싼 거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다양한 데에서 가전 조정할 때도 쓰고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뭐 TV도 냉장고도 열쇠로 이렇게 갖고 하거나 비밀번호, 내 얼굴 인식, 열려라 참깨 이런 동작 인식 이런 것을 곁들일 수도 있다. 현관문 디지털 키에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관문 디지털 비디오폰도 현관문 디지털 키도 열쇠로 딱 잠가 갖고 회사 번호 아무리 눌러도 안 열어지는 회사 그래서 그런 거 하거나 아니면 그 얼굴 인식을 해서 나만 되도록 비밀번호 또는 동작 인식 또는 열려라 참깨 음성 인식 이거 비밀번호를 같이 쓸 수도 있다. 여러 가지를 또는 그 안에서 배달 왔습니다. 벌컥 열고 범죄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를 카메라 현행감 디지털 카메라 렌즈를 따라서 작은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그걸 밖을 볼 수 있도록 하면 되게 좋겠죠. 이것도 저장 장치까지 달려 있을 수도 있고 사람 얼굴도 저장할 수 있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밖에 어떤 위험한 사람이 와 있다. 그러면 삐삐 눌러서 경보 장치까지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모든 버전도 있다. 현관문 비디오도 그렇고 비비비 사이렌 소리 경보 장치. 음성으로 불났다 돌려 도둑놈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렇게 그다음에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지만 녹음이 된 건. 그다음에 그 아파트 이렇게 유리 여기 뭐 렌즈 방식으로 밖을 보는 거 있잖아. 아파트 같은데 저희 집도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다가 렌즈에다가 카메라 렌즈를 달아가지고 화면에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이것도 있을 수도 있다. 현관 그거 이제 저장 장치까지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서로 마이크 스피커 구조도 밖에 둘 수도 있다. 간단한 방식으로. 그 방식으로 해갖고 밖에 마이크 스피커 구조 이쪽 마이크 스피커 서로 쌍방향 통신도 된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론 밖에 네. 현관문 무선 초인종인데 출력 눌렀다 그럼 밖에 마이크 스피커 구조가 있어서 달려 있어요. 마이크 스피커 여기도 마이크 스피커 구조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파가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같은 방향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들게 송수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3층에서 1층, 2층까지도 다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그래서 현관문에서도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고 이렇게 건물 내가 3층이다 그럼 1층에 있는 거 통화할 수 2층에 있는 거 뭐 마이크 스피커하고 통화할 수도 있고 현관문 바로 옆에 있는 거하고 통화할 수도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선 초인종을 이렇게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무선 초인종 삥동 누르면 여기서 곧바로 통화하면 좋죠. 그래서 문 벌컥 열다가 사고다 이렇게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또는 무선 초인종인데 현관문 비디오처럼 서로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을 수도 있다. 카메라. 현관문 비디오폰에도 그 카메라를 여러 개 움직일 수 있게 사각지대를 없애게 하거나 현관 비디오폰도 이렇게 여기서 뭐죠? 인터넷망이나 자체통 워키토키망 전파를 스마트폰으로 회사 나가도 통신하거나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 남기면 제 기술입니다. 데스크탑이나 어떤 스마트폰에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 남길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것을 이메일 기능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사진이나 문서를 찍어가지고 이것을 이쪽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메일 기능으로도 사진과 동영상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박스 같은데 인터넷망이나 자체 워키토키망으로 해서 스마트폰에 아파트 10층에 있더라도 내려가지 않고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이게 차량 부순다 그러면 이게 클로즈업에서 딱 찍어줘요. 이 클로즈업에서 찍어주는 기술은 CCTV도 가능하고 현관문 비디오폰도 가능하고 이 사람 해당되는 여기를 확대해서 딱 찍어줘갖고 범죄인 시간에도 되겠죠.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 스마트폰 카메라에서도 그 사람을 인식해서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 그 사람 얼굴을 특정
장면에 대해서 클로즈업에서 찍어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잡음의 초점을. 그래서 모든 카메라에서도 뭐 10사람인데 그 사람만 찍어준다. 이 기술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촬영 부순다 그러면 자동으로 얼굴 클로즈업에서 그 사람을 카메라 인식을 해가지고 블랙박스가 카메라 달아야죠. 가로세로 높이로 잡혀서 그 사람의 얼굴만을 클로즈업 찍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주거나 범죄 장면을 찍어서 동영상을 이렇게 인터넷망이나 워키통망으로 보내줘. 그럼 내가 아파트 10층에 내려가기 힘들잖아요. 마이크 스피커, 야, 너 왜 차 내 길을 부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마이크 스피커 구조도 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택시 같은데 이게 어떤 전 세계 보안 시장을 볼까요? 보안 시장 규모를 봅시다. 전 세계 보안 시장 규모가 2030년에 5,016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사이버 보안은 2023년에 2032년까지 이것도 사이버 보안도 5,627억 달러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주고받는 모든 파일에 암호를 넣어주는 경우, 그것이 암호가 내 얼굴일 수도 있고 동작 인식, 열려라 참깨 음성 인식일 수도 있고 암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인터넷 이메일 주고받는데, 동영상 파일 주고받는데, 암호를 넣는 경우, 드론 조종할 때도 조건이 조정하면 안 되니까 암호가 먼저 맞아야지 통신하는 경우, 이런데 이게 보안에 있어서 금고 열 때도 이 얼굴 인식과 동작 인식, 열려라 참 여러 가지를 복합할 수도 있어요. 회사문 출입할 때도 이 현관문 디지털 키도 전 세계 보안 시장이 굉장히 규모가 커요.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얘들은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건 뭐 금고 열 때도 되고 이 방식은. 그래서 이렇게 모든 가전이나 이렇게 냉장고 가거나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열 때도 얼굴 인식과 동작 인식, 음성 인식을 같이 겸할 수도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오고로 가는 모든 파일에도 이렇게 암호를 넣어서 하거나 그것을 자신의 얼굴이 암호일 수도 있다. 그래서 드론 조정할 때도 접근 조정하면 안 되고 암호가 맞아야지 통신이 된다 그랬죠. 그럼 삼성페이에서 현관문 개폐, 자동차문의 개폐, 전파에다 비밀번호로 하시던데 그거 제 기술이에요. 제가 제 기술을 쓰셨는데 이것을 암호를 얼굴일 수도 있고요. 암호가 동작 인식일 수도 있고 열려라 참깨 이걸 같이 복합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암호를 넣어야지 통신이 되는 구조는 전 세계 모든 곳에 쓰일 수 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는 기술입니다. 경보기 같은 것도 암호를 서로 간에 비밀번호를 샀다. 그럼 다른 거 사도 되게 작동이 되더라고. 참 어이가 없었는데. 전파라도 비밀번호로 인식해서 여기서 나오는 리모컨만으로 이걸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요. 여기 딱 전 세계 경보 시장 볼까요? 전 세계 경보기 시장 규모가 화재 방지 시스템 시장이 6,900억 달러 그래서 32년까지 1조 2천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또는 뭐 화재 방지, 화재 감지 경보 시스템 이것도 동일하게 카메라 인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화재를 방지를 하거나 그것을 카메라 인식으로 사람처럼 사람 이렇게 보면 불났네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메라 인식 방법으로 이 경보기를 둬서 불났네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불도 감지하고 전파로 사람도 감지하고 이쪽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CCTV나 카메라 구조에도 전파로 사람을 감지하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디지털 캠코더 방식으로 해서 45,000원, 99,900원 합니다. 그거를 적외선 모드와 전파를 해서 경보 모드까지 같이 전파를 해가지고 경보까지 해주는 전파로 했죠. 이거 CCTV를 대체하자 그랬죠. CCTV 카메라를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열화상 카메라를 드론 같은 데도 장착을 해서 카메라를 보고 열화상 카메라를 보고 전파를 쏴서 경보 기능까지 밤에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경보할 수 있도록 사람 인식할 수 있도록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군에는 출력이 좀 세야 되겠죠. 군에 머리 봐야 되니까 하시면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하시 방식으로 각 사람과 사물을 분별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각각 대응합니다. 경보기 시장도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작을 할 때
비밀번호를 넣어가지고 조작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이것을 카메라 달아서 스마트폰으로도 보내줄 수 있다. 그래서 카메라 달아가지고 경보기인데 사람에 대한 경보, 화재 경보했을 때 카메라 달아서 화재 경보를 하되 인터넷망이나 자체통신망으로 불을 인식을 했다. 그럼 불이 이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차 방식으로 인식을 한다 그랬죠. 불난 것도 사람도 물체도 각각 화재 난 것도 입체 방식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거나 연부가 일어난다. 그럼 그것도 감시돼서 그것도 입체죠. 그래서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불난 거, 불꽃, 그다음에 연기 이런 것들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거나 거기다가 뭐 이렇게 연기를 인식하는 시스템도 같이 해서 인터넷망이나 해서 스마트폰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전 세계 이 화재 감비 시스템이 굉장히 좀 시장이 큰데 시장이 시스템 자체의 규모는 그 2024년 6,900억 달러, 2025년 또 다른 뭐든 그냥 이렇게 경보기 시장인가 뭐니 이거는 717억 달러에서 2032년 2038억 달러로 증가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크죠. 화재 경보기. 그래서 카메라 인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차 방식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카메라 인식으로 경보기 시장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는지 화재 또 이런 것들을 뭐 연기까지도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 방식도 같이 전송을 한다는 것. 관리자의 스마트폰 또는 뭐 컴퓨터 쪽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내준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에 블랙박스도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를 좌표 시차 방식으로 해서 그럼 그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찍어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자동으로 찍어서 이제 사람에 대한 판단을 맡기는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보기 시장 규모가 엄청나네요. 그래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텔 같은 데 이런 미니 카메라를 놔가지고 전파를 써서 경보하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연동해서 캠코더 뭐 보디컴처럼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드셔갖고 여기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어느 정도 일정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일정 거리는 전송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있는 바디캠 같은 거 미니 그걸로 그 화재 경보 전파를 쏴가지고 경보기능까지 해서 호텔이나 어디 놀러 갔을 때 캠핑용처럼 바깥에 설치하고 바깥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치면 아파트나 우리 집에도 있는데 렌즈가 있고 바깥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카메라 렌즈를 달고 디지털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로 그것을 화면을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저장까지도 가능하고 또는 거기다 마이크 스피커 구조도 쓸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 세계 무선 초인종 시장 규모를 볼게요. 전 세계 무선 초인종 시장 규모가 2031년까지 2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선 초인종을 제 방식으로 하면 서로 전파가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도 송수신할 수 있다. 같은 방향의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1번은 전체가 듣는 이런 것이고 2번은 몇 사람이 참여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3번은 해서 각각 전파를 그래서 뭐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무선 초인종으로도 쓸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몇 사람만 선택해서 번호를 눌러가지고 그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사람은 동시에 초인종 부를 수도 있어요. 경원 전 세계 경원 워키토키 경원 워키토키 시장 규모 경원 워키토키 시장 규모가 해서 뭐 44억 달러밖에 안 되네. 그럼 전 세계 경원이 아니라 워키토키 시장 규모가 102억 달러. 그러면 제 방식을 선택해. 전 세계 인터폰 시장 규모를 볼까요? 인터폰 무선이나 유선을 동일하게 제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인터폰 시장 규모도 그 아파트 안에서는 1조 1천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무선으로 한다. 그러면 같은 파형은 아파트 전체에 방송을 하거나 하나 이렇게 같은 파형이라도 호출 번호만 들어 2번은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반상이 하는 이런 거. 여기서 무선 음성으로만으로도 서로 쌍방향 마이크 스피커 음성으로만 가능하고
영상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여기다 어떤 거는 여기다 이렇게 거기다가 공통으로 이렇게 그 글도 올려놓을 수 있고 컴퓨터 연결해서 비싼 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3번은 각각 통화하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 때 전체 몇 사람만 참여할 때는 거기다 비밀번호 넣어야지 입장하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송수신한다. 뭐 워키토키, 스마트폰, 데스크탑, TV 이런 무선 송수신 체계는 그다음 위성통신, 와이파이도 이 기술 같은 파형의 호출 번호만 들리게 송수신한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거를 전 세계 인터폰 시장도 1조 1천억 달러인데 2032년은 2조 2천억 달러까지 2,500억 달러까지 성장한다. 그럼 이거 쓸만하죠. 그래서 무선 방식 선을 깔아도 되죠. 선을 깔아가지고 전체 선을 깔아서 전체에 전송을 하는 이런 구조 또는 몇 사람만 참여해서 몇 사람만 몇 호실 갖고 하는 구조 또는 각각 그 번호를 눌러야지. 그랬을 때 유선으로 통신을 하더라도 비밀번호가 맞아야지 통신이 되는 기술 구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전파라도 같은 유선으로 하든 유선을 하든 이게 비밀번호 방식을 줘서 호출번호가 틀리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같은 데에 사용할 수 있는데 무선 초인종 방식이다. 그러면 병원이다. 일단 그러면 이렇게 서로 간에 같은 번호는 호출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쌍방향도 될 수 있어요. 무선 마이크 스피커 구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선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거기다가 회사 같은 데는 유선이나 무선 두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유선 방식, 무선 방식을 해가지고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번호 한번 틀리게 해서 하거나 전체를 대상으로 공지를 할 때 하나의 1번은 그냥 전체 대상 방송, 2번은 몇 사람만 참여해서 회의, 3번은 이렇게 각각 통신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좀 비싼 거는 영상으로 송수신하거나 카메라 달아서 그것을 그 데스크탑 좀 비싼 거는 데스크탑과 연동하는 구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뭐 스마트폰에서 이쪽을 전하고 회사 내에서 스마트폰에도 워키토키 장치를 달 수 있다. 그래서 이쪽에 신호를 발생을 시켜서 각각 통신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과 이런 것을 회사 내 이것을 무선 초인종 방식의 그 대화 방식 이런 것을 통신 장비를 연동할 수도 있어요. 요즘 뭐 전파를 발생을 서로 같은 전파로 호환만 하면 되는 거니까 스마트폰이나 다른 워키토키로도 가능하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인터폰 시장이 꽤 크네요. 반도체 같은 이런 데만이 아니라 이런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필수적으로 쓰는 품목이 시장이 큰 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기술 개발도 쉽고 그래서 특별한 기술 하나 나오면 전 세계 시장도 이것도 엄청난 파급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엄청난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볼 만도 합니다.